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 문제로 머리 아프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보유세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세금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강남권 고가주택 소유자분들이나 다주택자분들 위주로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금 문제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특별히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많이 뵙고 상담을 많이 의뢰해서 잘 아는 분인데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직접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중세무회계에서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절세미남 서중택 세무사입니다. 네. 제가 전문 분야로 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반포 3주구죠. 반포 3주구의 조합 그 자문 세무사로서 입주권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저 소개를 재밌게 해드렸는데 여기서 절세미남이라는 거는 절세라는 거는 절세를 해주시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미남인 건 제가 확인을 했고 네. 이제 절세는 얼마나 좀 잘 해주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세금 상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주로 네. 어떤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저희가 부동산 정책 강화가 이제 발표가 되고부터 상담이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많아진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많으시네요. 이 상담하시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십니다.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맞을지, 그렇죠. 아니면은 보유를 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고 이제 현금이 남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현금이 남은 거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그 증여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다주택 부동산 중에 한 채를 증여하는지 등의 내용들의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하는 압구정동 같은 경우도 다들 비슷하십니다. 이제 1주택자분들도 계시는데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다 내놓지는 않거든요. 네. 뭐 가지고 가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려면 또 보유세도 걱정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또 애들한테 주려고 하면 또 증여세가 문제고 그렇죠. 또 증여를 또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또 증여 관련된 것도 팁도 있을 것 같고 차근차근 한번 들어볼 텐데 가장 먼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다주택자분들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일단은 계약을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일단 다주택자분들 처분을 하실 계획이신다면은 뭐 특별히 뭐 양도세라든가 뭐 이런 거 절세할 수 있는 좀 팁이랄까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저번 주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까지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러야지 중과가 맞아요. 배제되는 걸로 맞아요. 되었는데, 네.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이번 주에 시행령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네. 잔금을 4개월이죠. 3개월이 아니고 네, 4개월입니다. 4개월인 또밖에 9월 8일까지 9월 8일까지 까지 잔금을 치르면 중과 배제가 되는 걸로 되고요. 네네.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작년에 서울 다른 지역들하고 뭐 분당이나 이렇게 조정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조정된 데가 있었죠. 작년에 이제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네. 잔금을 6개월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계약은 5월 9일 이전에 꼭 해야 되고요. 5월 9일까지.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잔금을 11월 8일까지 네. 치르면 양도세 중과 배제 없이, 그러니까 중과 배제 적용을 해서 네네. 양도세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다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희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이거는 언제 팔아도 중과 배제가 되고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근데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네. 뭐 일단 수도권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임대 등록일 당시에 공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들만, 네네. 네,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네. 5% 이상의 임대료를 안 올렸을 때 네네. 이게 중과세가 배제가 되는데, 네. 이거를 그냥 나는 임대사업자, 뭐 주임사라고 하죠. 네. 주임사 등록했으니까 나는 뭐 아무 때나 팔아도
양도세는 불이익이 없어라고 하시는데 네. 이거를 놓치고 약간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라고 다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면 실제 임대사업자 중에서도 파시려고 계획하거나 하면은 본인의 조건을 좀 따져봐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실제 불이익을 당한 케이스들도 있으시고. 맞아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네. 요즘 부모 자녀 거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거래라고 맞아요. 하죠. 네. 다주택자인데 네. 한 채를 팔자니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녀에게 시가보다 조금 저렴하게 매매를 합니다. 음. 근데 이분이 임대주택이 한 채가 있으셨어요. 음. 임대주택이 있고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자녀한테 넘겼는데 음. 이게 본인이 임대주택이랑 거주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는데 네. 그 비과세가 되는 걸로 하고 잔금을 다 치르고 저한테 세금 의뢰가 오셨거든요. 아. 근데 이분이 놓치신 게 한 가지가 있으셨어요. 음. 2019년도 이후에는 임대 갱신을 할 때 5% 이상을 올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그러면. 5% 이상을 올리셨던 거예요. 근데 아. 본인은 5% 이상을 안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모르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네. 그래서 이게 구청에다 신고를 했는데 과태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5% 이내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세금이 2억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런 세금 것들은 조금 하나하나 요건들을 다 따져보시는 게 아무래도 네. 양도세를 줄이는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거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얘기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재밌는 건 아니죠. 네. 임대사업자 제도도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 나왔더라고. 이거 뭐 무제한 혜택 주는 거 아니? 사실은 임대사업자는 의무를 다 했는데 그렇죠. 이건 그냥 그 준 게 아닌데 그런 어떤 멘트가 나오면서 아마 임대사업자 물건도 좀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좀 시장의 매도로 나오게끔 의도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그 고객분들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전 정부 때 한 18년도 그때 임대사업자가 유행할 때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때 뭐 보유세 줄여주겠다, 취득세 줄여주겠다 막 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올해가 8년째가 딱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저희 고객분들 중에 제가 그때 추천 많이 해드렸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구청 모시고 다니고 임대사업자 많이 해드렸는데 올해부터 도래를 하면서 이제 팔까 말까 고민하는 네.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런 분들도 뭔가 처분 기한이나 이런 거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좀 또 이 기한 내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건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네. 이 임대사업자 중과배제도 시행령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정은 가능할 거고요. 급한 다만 대로, 맞아요. 개정을 하더라도 유예기간은 당연히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라고 하죠. 네, 아파트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8년을 채우면 맞습니다. 말소가 되면 언제 팔아도 뭐 네. 기간 제한이 없어요. 5년 네네. 지나서 팔아도 중과배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를 손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1년 안에 팔아라, 2년 안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요거는 건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그럼 들긴 이제 합니다. 세무사님이 보셨을 때 세무적으로도 보던 어떤 뭐 취지로 보던 좀 임대 사업자를 건드는 건 좀 좋지 않다는 말씀 이렇게 사견으로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급합니다. 다주택자분들 자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있다가 좀 이런 또 어수선한 분위기 좀 지나서 좀 팔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지금 시한이 많지 않은데 5월 9일 이후에는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혹시 세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과연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길래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걸까?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대략 뭐 30평대도 있는데 네. 뭐 여긴 또 중대형평형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50평형대 같은 경우가 대략 한 90억 정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나 거래되는 금액들이 그 정도 되는데 만약에 90억 정도 되는 그 소유주분이 이제 다주택이에요, 이분이. 네. 근데 지금 파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조금 뭐 지나고 팔고도 하는데 부득이하게 양도세 중과를 맞으면서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좀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 다주택자분이 매도를 의사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맞습니다. 일단 그래야겠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네. 이제 90억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유 기간은 한 10년 됐다라고 하겠습니다. 10년씩 네, 10년이고 이제 그때 취득가액은 24억에 취득록세 같은 거 1억 정도 해서 네. 뭐 한 25억 정도 취득가액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일단 65억 정도가 오른 겁니다. 65억이 오른 거고 그렇죠.
지금 네. 5월 9일 이전에 팔면은 이제 10년 보유면은 장기보유공제 20%가 적용이 되고 받는데 그러면 세금은 지방세 포함해서 한 네. 25억 정도가 나옵니다. 25억 정도. 네. 야, 세율은 45%가 적용이 되고요. 네네. 근데 5월 9일 이후에 음. 2주택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장기보유공제 20%가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요. 5월 9일 이후부터는 일단 2주택, 3주택은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안 돼요? 되고요. 그건 안 네. 돼요. 그러면은 이제 65억에 대해서 그대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네. 세율이 45%가 아니라 65%가 됩니다. 20% 준 거예요. 네, 거기에 지방세가 6.5%가 붙으니까 네. 71.5%라서 네. 2주택은 25억이 아니라 45억이 되고요. 45억을 네, 그렇죠. 근데 3주택은 더합니다. 3주택은 75%에 네. 7.5%라서 82.5%가 되는데 네. 그러면 세금은 52억 8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죠. 3주택이면. 잠깐 그러면 아까 10년 동안 내가 참 잘 살면서 집값 올라서 기분도 좋고 했는데 그래서 65억이 네. 올랐는데 안 팔고 3주택 내가 이래저래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3주택으로 팔게 되면 중과 맞으면은 65억 번 것 중에서 52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네. 정도로 이제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 시기를 넘긴다 나는 팔 계획이 없다 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좀 팔아야 되고 이게 한번 좀 흐름을 잘못하시면 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5월 9일 전에 좀 파실지 아니면 좀 더 좀 계셔야 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다주택자분들이 다 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고쳐지지 않았는데 네. 이제 하반기에 보유세라든가 맞아요. 또 이런 것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뭐 좀 세금 깎아주는 네. 건데 이런 것도 또 손본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이거를 과연 또 증여로 하는 분들도 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먼저 그 보유세 관련된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된 거 좀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어떻게 네. 좀 될까? 일단은 저희가 다주택자 분들이죠. 네. 다주택 분들하고 1세대 1주택자 분들에 네. 대해서 장기보유 공제는 아마 종부세 쪽이 아니라 1세대 1주택자 분들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그렇죠. 그 네네. 장기보유 공제를 손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일단 종부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세무사님, 요거 종부세 최악의 경우 얼마까지 나올까요? 라고 문의를 하면은 그렇죠. 네네. 일단은 작년 대비 정말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3배 정도는 작년 기준으로 네. 일단은 작년에 뭐 한 3천 내셨다, 2천 내셨다면 한 6천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일단 저희 국가에서 지금 정부에서 건들려고 하는 건 네. 일단은 다주택자들 종부세를 중과세를 적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세부담 상한선을 작년 대비 원래 지금 2배였던 것들을 네. 이제 2배, 3배로 인상을 하려고 할 거고요. 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현재는 60%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맞아요. 네, 낮게 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게 뭐냐면은 공시가가 50억이면은 5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네. 그거의 60%인 30%로 예, 세금 계산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아마 80%에서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하죠. 공정가액인데 네네. 시가 대비 지금 공정가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것도 정상화를 시장화 가치만큼 올리면은 아, 아무래도 이제 세부담은 작년 대비 3배지만 네. 올해 냈던 거에 또 내년에는 또 그만큼이 증가가 되면 아마 종부세 부담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 3천 내실 분이 6천 뭐 7, 8천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강남에 계신 분들 억씩 내는 분들 맞아요. 많잖아요. 저희 네. 고객분들도 전전 정부 때 뭐 몇 억씩 내신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네. 그럼 실제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다주택자분들 그냥 이번에 안 파시고 가지고 가셔야겠다 하는 분들도 요것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네. 거네요. 보유세 본인이 1년에 진짜 많으면 몇 억씩 또
낼 수도 있고 몇 년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시려면 또 머리 아픈데 그중에 또 하나가 증여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증여 관련된 상담 많이 들어오시죠? 네, 이게 저희가 뭐 과거 정부를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과거 정부 때도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갑자기 강화했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강화 규정 시기를 앞두고 증여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 지금- 당시 제 기억에도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네. 지금 기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음. 요즘 일주일에 증여 상담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증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아무래도 보유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네. 양도를 하면은 그만큼 현금이 남고 하더라도 현금을 또 운영하기가 요즘 녹록지가 않잖아요. 또 연세 네.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증여로도 많이들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또 중요한 증여할 때 뭐 주의해야 될 거나 뭐 특별히 네. 이렇게 준비해야 될 거 그런 게 좀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증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까입니다. 뭐 거래하는 게 시가 아닙니까? 맞아요. 거래하는 게 시가인데 네. 저는 감정평가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시가 많이. 네, 저희 거가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압구정에서 거래된 게 뭐 90억이다라고 하면 네. 저희 거는 90억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감평을 음. 받으면은 10% 정도는 금액 조정이 가능은 아. 한데 최근에 일부 이제 감평사 분들이 공격적으로 한 분들이 있으세요. 감평 금액을 90억인데 저희가 통상 한 10% 범위로 보는데 그거를 80억 밑으로. 그런 거 좀. 맞아요. 그거를 네. 이번에 아마 전수조사를 한다라는 식으로 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를 조금 보수적으로 네. 감평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를 일단 권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전하고 다른 게 저희가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취득세가요? 네, 다주택자분들이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네. 취득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내는 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수증자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이 쪽 증여자죠. 네. 증여자가 집이 두 채면은 취득세를 중과세를 냅니다. 자녀는 무주택인데. 네, 자녀는 무주택인데 14% 정도 돼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네네. 이 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정부 때 부동산을 팔아라 했어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거 이제 우리 강화하고 할 테니까 부동산을 시장에 나와서 네. 물건이 많아지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거로 예측을 네. 했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죠. 시장에 그렇죠. 매물을 내야 네.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이거 이렇게 되면은 증여를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지라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취득세를 4% 내던 거를 거의 14%를 내게 하는 지금 거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짜리를 증여한다고 할게요. 네. 뭐 증여세는 당연히 50% 네, 내겠지만 네. 취득세를 예전 같은 경우는 4%를 낼 거를 네. 지금 14억을 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취득세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증여 계획을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취득세도 항상 얼마가 납부가 될지를 미리 계산을 꼭 뽑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증여라는 거는 다주택자분들이나 내가 살고 있는 집 네. 외에 집들을 뭐 가족 간이나 뭐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럼 내가 다주택이니까 취득세 중과를 내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받는 자녀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얘기 나왔던 게 저희가 다주택자 중과도 시행이 되고 네. 이제 보유세도 아직은 이제 뭐 정해진 게 아니지만 네. 예상으로는 좀 올라갈 것 같은 걸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증여도 방법인데 이런저런 거 하면은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또 세무사님 저희가 모신 이유가 그런 와중에도 또 방법을 찾아보면은 뭔가 네. 좀 절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오히려 요즘은 부담부 증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하고 맞아요. 묶여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것도 이게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녀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집이 두 채인데 한 채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한 채는 임대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걸로 계획을 많이 짜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저희가 증여세나 취등록세를 해서 뭐 대략 20억 정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부모님이 증여를 해준 집이 전세 보증금이 대략 20억 정도 된다고 볼게요. 네네. 전세 보증금이. 네네. 그러면 이게 자녀에게 집이 넘어가는 순간 그 집은 음. 자녀 집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그렇게 거고요.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네. 부모님이 전세 보증금을 자녀에게 지급을 하고 자녀는 그 자금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준비를 해서 일단은 네.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급행부를 꺼드리고 있고 네. 근데 멀리 보면 언젠가는 부의 이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맞습니다. 상속세가 맞습니다. 됐든 50%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오늘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가 증여세나 취득세를 마련을 할지 그 계획을 같이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야,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보이는 네. 것 같습니다. 이런 또 꿀팁도 알려주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세금 문제는 빠를수록 좋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동산도 압구정동 지금이 가장 싸고 빠를수록 좋다. 말씀드리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네,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이슈되고 있는 그 세금 관련된 거 이렇게 또 짚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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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고요. 우리 또 서 대표님이 또 부동산 전문 세무사님답게 또 재건축도 박사입니다. 재건축 관련된 세금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 압구정동 특히 제가 근무하는 압구정동 주민분들 많이 또 필요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